자, 오늘도 닉디아스 작업을 합니다. 오늘은 근데 특별히 닉디아스만 하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건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아니, 종이 모형 하시는 분들은 건담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또 만들다 보니까 궁금해는 해. 근데 궁금해 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체계적으로라기보다는 좀 간편하게 알아가는 방법, 그리고 뭐 오늘도 간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때 우리 뭐 종이 모형 하는데 무슨 건담을 알아야 되냐, 뭐 건담만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닌데 여긴 뭐 건담 만드는 사이트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건담 많이 만들잖아요. 모르면 알아야지 뭐. 궁금하면 알아야지 뭐. 도면에 비금친 이유를 제작자가 써놓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싶으면 잘라내는 거고, 그 부분하고 결합을 해야 될 것 같다 싶으면 붙이면 되는 거고. 물론 우리말이 아니라서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때 잘 모른다 그러면 동그라미 친 그 비금친 부분이 장래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래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네.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빗금 같은 경우를 접착하는 데 쓰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빗금 같은 걸 잘라낼 수도 쓰는 거 있고, 그 도면에 대해서는 본인이 연구를 해야 돼요. 지금 본인만 만들고 있는 도면인데 뭐 부착 부분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난 대충 보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알아? 그냥 스스로가 장래를 보고 연구를 해야 돼요. 종이 모형은 좀 친절하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스스로가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종이 모형이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스스로가 막 찾아야 되는 게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떤 해답이라는 걸 찾기보다는 물어보기 좋아하는 세대잖아요. 요즘 어린 친구들은 그렇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늘 누가 가르쳐 주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내가 준비한 컨텐츠는 간단합니다. 이제 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 종이 모형을 건담에 국한시키는 거 나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종이 모형을 접근하기 원한다면 이 건담이라는 걸 가지고 접근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진짜 단편적인 거. 근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카페에 가입하는 사람들, 내 채널을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는 건담을 만들고 싶다, 혹은 건담이라는 걸 종이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멋있어서 가입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그 건담이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1979년부터 80년까지 TV에서 방영되는 걸로 시작이 됐는데, 뭐 그런 역사적인 부분은 타지더라도 굉장히 오래된 시리즈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종류가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이게 프라모델이라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이 보급화가 되기 좋은,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어떤 문화와 결합을 해서 건프라가 생기고 그 이후부터 폭발적인 성장세를 내고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접근을 하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해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들어야 될 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조금 더 이따가 할게요. 우리가 이제 건담이라는 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편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건담은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무슨 패턴이 있느냐, 시리즈가 뭐 우주세기가 있고, 뭐 윙 시리즈가 있고, 뭐 무슨 시리즈 해서 굉장히 시리즈가 많은데,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건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만들고 있어요? 디자인 때문에 만들잖아. 그러니까 내용이 사실은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어떤 디자인을 갖고 있는지, 건담이 어떤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시리즈는 무슨 내용이, 주인공이 누구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 얘기 안 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디자인적인 이야기만 할 거예요. 디자인적인 이야기. 근데 그게 뭐 정말 머리가 어떻게 생겼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뭐냐, 이게 건담입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이미 다 아는 내용. 그런데 그 부분에서 조금 맥을 짚어보자는 거죠. 내가 건담 홀릭 홈페이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 건담 홀릭 홈페이지는 지금 현재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건담 홀릭 측이랑 좀 잘 알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왜 건담 홈페이지로 얘기하느냐, 여기 정리가 잘 돼 있어. 무슨 정리? 과거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는 게 중요해요. 다른 뭐 나무 위키라든지 뭐 이런 데도 있지만, 거기에서 뭐 파도 타듯이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쭉쭉 정리를 보고 이러기는 너무 많은 방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접근했을 때 보기는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보기 편하게 많아서 여기 보면 애니백과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뭐 사전이나 뭐 세력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아.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 이런 거 우리가 볼 건 뭐다? 딱 하나 있어요. 기체 정보. 메카 사전의 기체 정보. 우리 이거 하나만 보면 돼. 다른 거 볼 게 없어. 야, 건담에 대해서 나 너무 알고 싶어.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보면 돼. 자, 여기서 보면 쭉 펼쳐서 보면 수많은 시리즈들이 위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 퍼스트 건담부터 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내가 본 그 건담에 대한 정리나 어떤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건 건담 홀릭 사이트가 최고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 이 건담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전쟁이에요. 항상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건 뭐냐, 세력과 세력 간의 다툼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해서 적과 우리 편, 이걸 나누는 게 돼 있어요. 그럼 디자인적으로 이걸 나누는 건 뭐냐, 역시 두 눈과 한 눈이에요. 두 눈과 한 눈, 아니면 바이저와 한 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눈박이는 거의 악당 혹은 상대편으로 나오고, 두 눈짜리는 거의가 우리 편 혹은 주인공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거의 나와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딱 보면 쟤는 그 악당이구나, 쟤는 주인공이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편하게. 그거를 좀 깨트린 시리즈가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깨트린 시리즈도 대부분은 두 눈을 갖고 있는 건담이라는 이름을 쓰는 시리즈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 좀 많기는 한데 시드 이후는 그런 쪽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두 눈을 가진 기체는 대부분이 뭐가 붙는다? 건담이라고 붙는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간단하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시리즈를 이렇게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전부 다 이 무채색 계열이 많은 건 상대편이고 유채색 계열이 많은 건 우리 편이에요. 보면은 이 부분이 대부분 톤이 좀 낮은 편들은 대부분 지온 계열, 톤이 좀 밝은 계열은 대부분 연방군 계열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뉘었어요. 이게 되게 그 강렬한 색감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점점 시리즈가 과거에서 초기에 나왔던 거에서 후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백팩이 화려해져요. 굉장히 화려해져요. 달리는 무기나 백팩이 화려해져요. 그러니까 초기에 나왔던, 그러니까 아주 이게 무슨 초기냐면은 진짜 뭐 40년 된 건담에서 처음에 1979년부터 나왔던 1979년, 83년, 86년 이런 식으로 나왔던 옛날 20세기 초기에 20세기 후반에 나왔던 시리즈들은 백팩이 초라해요. 그런데 21세기 초반이나 20세기 후반 끝자리에 나왔던 그런 시리즈는 뭐가 화려하냐? 백팩이 화려해. 그래서 우주세기의 건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퍼스트 건담이죠. 백팩은 정말 초라해요. 그런데 이거 말고 건담 시드만 가도 백팩이 겁나게 화려해요. 그쵸?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 그런 거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아, 얘가 최근 거구나. 아, 얘가 옛날 거구나.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건담은 시대별로 흘러나오면서 디자인들이 약간씩 이렇게 체인지 되는 경향이 많아요. 자, 그런데 메카닉 정보를 우리가 보는 방법도 있어요. 보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 위에 보면은 퍼스트 건담이 있고 그 바로 옆에 MSV라는 게 바로 붙어 있죠. 보통 건담에서는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설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설정이라는 것도 두 종류예요. 뭐냐? 애니메이션 본편에 나왔던 설정과 그 설정에 없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지 않은 추가된 설정,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MSV가 뭐냐? 간단해요. 모빌 슈트 바리에이션. 그러니까 설정에 애니메이션에 등장하지 않았던 그것들이 등장하는 게 MSV예요. 그럼 MSV는 어디에서 등장하냐? 소위 말해서 설정집, 이런 책들에 등장을 하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퍼스트 건담을 클릭을 하면 이건 다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는데 MSV에 나온 것들은 여기에 거의가 뭐에서 안 나왔느냐? 애니메이션에서 안 나왔다. MSV에는. 물론 이것들도 나중에 활용을 해서 프라모델로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시리즈, 다른 애니메이션에서 출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이클문 공동형 시험 작품, 이거는 썬더볼트에 나옵니다. 과거 퍼스트 건담에서는 안 나왔지만 최근에 나온 애니메이션 시리즈 썬더볼트에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 MSV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기준을 나누느냐? 보통 애니메이션에는 마크 1, 첫 번째 만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안 나오는 것들은 마크 2, 마크 3 이렇게 뭐 프로토타입, 마크 1, 마크 2 이런 식으로 붙은 것들은 대부분 안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건탱크 2라고 나오죠. 이게 건탱크 1은 퍼스트 건담이 나오지만 2는 안 나와요. 그런데 설정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가지치기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건담들이 나눠지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애니메이션에서 보고 싶다. 근데 안 나오는 경우는 많이 나오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일단 디자인 쪽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 본편에 나오는 설정 그리고 추가된 MSV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시드 시리즈에 아스트레이가 있다, 그렇죠? 레드 프레임이 있다. 사실 이 레드 프레임은 여기 보면 시드 아스트레이라고 돼 있죠. 이 아스트레이라는 이해가 사실은 MSV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스트레이를 클릭을 해보면 애니메이션에 나오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 나와요. 최근에 그 프라모델에서도 그 하이 레졸루션으로 나온다는 건담 아스트레이 누아르, 얘는 안 나와요 원래. 근데 아스트레이에 들어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지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건담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가지고 종이 모형을 하고 디자인을 가지고 건담에 접근했다면 차라리 건담 올리기나 이런 사이트에서 보는 그 건담들을 찾아보면서 이거에 대한 설정만 조금 읽어보는 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돼요. 얘가 어느 시리즈냐, 어떤 장면에 어떻게 나왔고, 이것들은 그걸 안 다음에 생각해보는 문제지, 종이 모형으로 내가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거나 이게 어디 나왔고 저게 어디 나왔고 알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이 설정집을 보세요. 그게 결론이에요. 뭐야, 뭐 별거 없잖아, 이거 보라는 소리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보는 방법 제가 설명드렸죠. 애니메이션에 나온 것과 설정에 있는 것,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걸 조금 찾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이름을 찾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건담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모양이 있고 거기에서 이걸 그 모형화 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추가하는 게 정말 많아요. 추가하는 게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냥 내가 모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이언스 픽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환상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테일이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 저 디테일이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는 어떤 설정상의 기준밖에 없지, 그 자세한 부분은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접근법을 하면 참 좋은데 그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수정이 되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퍼스트 건담도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색깔만 가지면 다 퍼스트 건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모형에 따라서 만드는 사람이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모형을 접근하는 게 참 좋아요. 사실 퍼스트 건담이라는 이름도 사실 원래 없었어요. 원래는 건담이에요. 네. 거기에서 다른 시리즈를 만들고 다른 시리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처음 나온 거를 퍼스트 건담이라고 부르자 라고 생각해서 퍼스트 건담이 나왔는데, 사실 이 퍼스트 건담이라는 개념도 나도 내가 말했죠. 8살부터 건담을 알고 8살 때부터 건담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퍼스트 건담을 들은 게 20대 후반이에요. 퍼스트 건담 이름을 들은 게. 그 정도로 원래 없었던 설정이 굉장히 많이 추가된 게 많아요. 그렇게 추가된 게 많기 때문에 그거 다 알면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검색해 보시라는 거예요. 건담올릭 홈페이지 이런 과거적인 디자인과 설정을 정리를 정말 잘 해놨어. 내가 그냥 그 건담올릭 홈페이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 내가 아는 이해도, 내가 아는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가장 쉬운 거, 건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가장 쉬운 거는 이 건담올릭 홈페이지가 제일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건담올릭 홈페이지가 이런 역사적인 부분이나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뭐 건프라 연표라든지 뭐 연표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지만, 이 홈페이지에 약점이 있어요. 이 홈페이지에 대한 약점이 뭐냐, 최신 프라모델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또 추천하는 건 달롱넷. 달롱넷에 가가지고 프라모델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좋은 디자인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CDTI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고 싶다라면 달롱넷 가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달롱넷을 내가 그럼 처음에 왜 추천을 안 했느냐, 건담이란 디자인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건 건담올릭이고요. 프라모델화 되어 있는 거를 자세히 나와 있는 게 달롱넷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의 약간의 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아짬이라고 있죠. 예, 아짬 백날 달롱넷 가서 찾아봤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에 대한 것을 먼저 알기를 원하면 건담올릭을 가고, 프라모델이 있는지 찾아보려면 달롱넷에 가시라는 거. 두 가지를 섞어서 보시는 게 좀 건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고, 내가 봤을 때 어떤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만약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정보에 대한 것은 좀 더 찾아보시면 좋겠죠. 그게 카카오에서 라이센스 받아서 반다이에서 나오는 거라, 카카오 프렌즈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근데 이게 반다이 표시가 붙어 있죠. 요렇게 베이스가 푸치카인데 그렇지, 따라 때리는 게 현명하지. 장사 잘해 반다이. 응? 그래? 푸치카이보다 낫다. 하긴 푸치카이는 생긴 거는 얘보다 못하지. 라이언이 더 귀엽지 뭐, 푸치카이보다. 귀엽다 야. 이렇게 보니까 야. 컬러 키트 가동까지 가능한 반다이 프라모델 라이언. 라이언 파크2 라이언 리백. 라이언 내러티브. 악몽인데 결혼 초기에 찐 살이 안 빠지더니 작년 올해 빠진 거.
근데 진짜 허리 아프면 움직이기 싫어지기 때문에 살 되게 많이 쪄. 허리 수술 받느라고 입원했을 때 제일 조심했던 게 살찌는 거.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되니까. 보험병원이 병원밥이 되게 맛있게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건물 올리고 식당 맛이 좀 없어졌는데, 옛날에 약간 베트남 병원 같은 느낌 나는 동남아 병원 느낌 나는 그런 후줄근한 시설에서 밥이 고봉밥이 나오는데 진짜 맛있었어. 근데 그거를 다 먹으면 진짜 살찌겠는 거야. 와, 그거 참느라고 진짜 힘들었을 때. 그땐 또 잘 먹을 때라. 그리고 병원에 6인실에 누워있잖아요.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 할아버지들이 거의 다 입원을 하니까 이 할머니들이 자기 집에 있는 막 워낙 장기 입원을 한 자들이 많아서 음식 같은 거 막 싸운다고. 그러면 반찬이 원래도 잘 나오는데 젓갈이다 뭐 김치다 뭐다 막 이렇게 막 쌓여 막 반찬이. 이건 먹으면 너무 맛있었어. 근데 그걸 허리 환자니까 또 소화기는 멀쩡하잖아요. 그걸 다 먹잖아. 잘해 그냥. 그때만 해도 내가 와 병원밥이 누가 맛없대 이렇게 맛있는데 그래서 정말 잘 먹었는데 최근에 이제 병원 그 보훈병원 둔촌동 보훈병원이 건물 새로 짓고 엄청 좋았어요. 시설이 지금 가면 진짜 시설이 좋긴 하더라고. 근데 밥이 맛없어졌어. 그래서 입원하기가 싫어. 가끔 의사가 그 허리로 어떻게 사냐 입원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입원하기 싫어. 밥맛이 없어요. 그 요리하는 업체가 바뀌었나봐. 거기도 요양병원 밥은 거긴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게는 나와. 근데 진짜 솔직히 당뇨식 이런 거는 돈 안 들게 생겼더라. 고춧가루를 쓰나 소금을 쓰냐 양념비가 안 들어가잖아. 식당 지원을 끊고 건물을 세웠군요. 근데 보훈병원은 솔직히 환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전국에서 그 보훈병원을 가잖아요. 정식으로 있긴 있지만 건물 새로 짓고 거기서 드라마도 찍고 막 그랬어 거기. 근데 보훈병원은 장사가 안 되겠다. 유공자들은 다 공짜니까. 네, 여행 들어가십시오. 저도 이만 방송을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이제 슬슬 졸리네요 이제. 예. 그리고 알려드릴 것은 내일 저녁에 방송이 없습니다. 내일 저녁에 방송이 없으니까 내일은 푹 쉬시고 월요일날 힘드셨을 테니까 저도 그렇고요. 아무튼 내일은 방송이 없으니까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밤 되세요. 안녕. 들어가세요.